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그 만사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성 또는 걸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 뭐 돌려막기라는 말은 있어도 적어도 뭐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그런 사람은 아니면 된다라는 걸로 사실상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는 거죠. 만사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추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괜찮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국민을 대표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자면 면접을 보는 거, 선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뭐 지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대통령이 하느님도 아니고 그걸 지명처를 한다든지 뭐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큰 정치적 부담이다. 꼭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럼 뭐 나에 대한 타격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니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직접 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녀간에도 어떤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할 때 직접 만나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뜻밖의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솔직히 맞선을 100번은 볼 수도 있죠. 청문회 열어서 아닌 사람 나오고 특히 김명수 장관님 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이런 분 나오시면 굉장히 필요해요. 보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분이 두세 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인사수석도 생긴다니까 좀 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이제 정책에 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바람인 것이고 종전에 보면 벼락같이 갑자기 임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청문회 바로 갔잖아.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선배님 말씀하신 그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장관 평균 임기가 1년에서 1년 반이거든요. 물론 한 2년씩 가시는 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세 명 물색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장관 총리 후보까지. 그래서 어떤 인사 요인이 생겼다 이러면 자 지금부터 뽑으면 검증까지 하면 6개월 1년 하면 충분할 거 아닙니까? 할 만큼 다 할 거 아닙니까? 인재풀도 널리 볼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때 바로바로 제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찍었어요. 다 그때 준비된 대통령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섀도우 캐비넷 아닙니까? 당신 뒤에 얼마만큼 인재를 감추고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준비됐다 그러니까 다 준비된 걸로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청문회 제도가 이제 원래 원류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0년 동안에 낙마한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 대통령이 중요 포스트를 임명하기 전에 미리 상원의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를 받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죠. 뭐, 국세청이고, 뭐고, 정말 조사해서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청문회에 보내면, 거기서 또 의회 또 검토하고, 그러니까 사실 도덕 문제, 윤리 문제 그런 건 또 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정책에 관한 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벼락같이 되니까 그런 걸 챙겨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이진 있지 않습니까? 이진, 삼진. 네? 스포츠에도, 그렇죠. 농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아까 우리 김병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또 이진, 삼진 또 다 준비해 놓으면 인사풀이 인사풀을 문제인 것 그만큼 같아요.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또 야당도 인사청문회에서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는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게 바로 대통령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여요. 이런 거 내놓고 같이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정성근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성근 후보자는 사실 뭐 아무리 재요청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은 아무리 대통령이 뭐 인사검증 한다 하더라도 미리 이 인사청문회 생긴 걸 예측할 수는 없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냐 안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위증 문제라든지 또는 청문회 쉬는 동안에 폭탄 좀 먹는다든지 그거는 인사검증을 백날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강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볼 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특히 이제 그 문제가 과연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간단치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김명수 후보가 조금 다른 걸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이왕이면 우리는 국민에게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또 시험을 앞둔 학생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가운데 술 먹는 건 안 맞거든요. 네. 이런 점이 과연 장관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성근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소한 거짓말도 절대 하지 말자. 네, 그런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소한 거짓말로 빗대서 말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 엄연히 위증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위증죄로 정식으로 고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봐야만이 가능한 인사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위증죄가 돼요? 아까 최단비 변호사가 그러니까 위증죄가 안 되는 위증죄 그 되고 안 이분이- 되고를 떠나서 이게 본인은 사소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이게 돈을 빌려주고 돈 차용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세상에 돈 빌려준 거하고 그러니까요. 집을 판 거하고 도대체 그 차이를 기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내가 집을 팔았는지 아니면은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담보로 등기를 해준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경우는 사소한 거짓말로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사소한 게 아니라 거짓말의 될 수가 장소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청문회예요. 분명한 거짓말로 아예 보면 아니, 그거는 그게 작심하고 아니라- 대놓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봐야지. 아니라 거짓말의 장소가 작심한 사소한 청문회이고,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청문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는 자리에 했기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위증이 된다는 그냥 가등기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랬었고, 저도 뭐 부동산 관계자 시켜서, 나 잘 모르겠나, 기억은 희미하지만, 네, 그냥 가등기 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 잣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청문회 가면 잘했을 뻔했어. 어? 아니, 꼭 가십시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사실 때는 그게 진실을 진실이고, 얘기해야죠. 아니, 그게 사실이고. 정확히는 그렇게 말하고 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답이죠. 아, 국민에게 그렇게 하고 20년 전에? 예. 거기까지만 해도, 야, 우리 김경진 변호사 꼭 인사청문회나 세우고 싶어. 알겠습니다.